당대표가 아주 멋진 전통을 세웠네. 지짓고 추살받으면 다 야당 탄압이야 라는 댓글. 돈봉투 사건으로 아마 당이 해체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민주당 대의원의 댓글. 네 번째 이슈입니다. 민주당을 망친 0.59%포인트. 민주당을 망친 0.59%포인트.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 내용인데요. 예, 대략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에서도 네, 민주당을 망쳤다고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동아의 김지현 기자의 기자 수첩성 얘기인데요. 예,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9년부터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두 번의 아슬아슬했던 표 차이의 선거 결과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0.59%포인트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0.73%포인트. 원래 석패가 가장 아쉬운 법이다. 패배한 쪽은 쉽사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후회와 미련 속 괜한 삽질을 할 때가 많다. 요즘 민주당이 딱 그렇다. 송영길과 0.59%포인트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뒤늦게 터지면서 최근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가 돈봉투 90개를 만들어서 현역 의원과 당 관계자들에게 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현역 의원 최소 10명에서 20명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른바 송영길 리스트가 찌라시처럼 나돌기도 했다. 잠시 2021년 전당대회 때로 돌아가 보자. 송영길은 이날 박빙의 선거 끝에 최종 득표율을 35.6으로 당선됐다.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의 격차는 0.59 차이에 불과했다. 송영길은 45%가 반영되는 대의원 선거에서는 홍영표를 1.50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4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홍 의원에게 0.67포인트로 졌다. 0.59포인트는 송영길의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지금의 친명 대 비명 갈등도 이 아슬아슬한 표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측이 송영길을 전략적으로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 이재명 최측근 모임인 7인의 소속 멤버가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 업무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말씀드렸죠? 네, 이때부터 송영길과 이재명과의 이 커넥션, 긴밀한 유기체가 결국은 송영길에 이어서 이재명이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송영길은 당선 직후 이어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내 이재명 편만 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죽하면 그때 이심송심, 이재명 마음, 송영길 마음이라고 하는 이심송심이라는 말도 나왔나. 당시 친문 지지층 사이 송영길의 별명은 0.5 대표, 0.59를 상징하는 것이죠. 0.59에서 0.5. 0.59포인트로 간신히 이겨놓고 왜 제멋대로 당을 운영하는 한 노골적 불만이 있었다. 특히 그해 10월 이낙연 전 대표가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결선행에 실패하자 당내 갈등은 극에 달았다. 당시 이낙연 캠프는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총 유효투표에서 제외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의를 신청했었다. 이른바 4.4.5임 논란이었다. 하지만 송영길은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을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발표라고 해서 이 이낙연 측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이재명이 출마하는 등 둘 사이의 밀월관계에 대한 의심은 끊이지가 않았다. 그렇게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던 0.59의 갈등이 2년 만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 다시 터진 셈이다. 요즘 친이낙연계에선 만약 의혹이 사실이고 돈봉투 살표가 없었더라면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당시 송영길이 아니라 홍영표가 당선됐더라면 아마 대선 후보까지 충분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 이제 칼럼은 필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재명은 대선 석패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인지 아직도 혼자 대선 주자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하는가 하면 11일에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도 출석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미국 측 감청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을 텐데 여기서도 이재명이 극도로 꺼리는 질문들만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측근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 성남시장 할 때 일로 기소된 것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등 한껏 날선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라며 진땀을 뺐다. 평소 국내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쏟아지는 외신 질문 세례에는 청문회하는 기분이라고도 답변을 했다.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제가 지적한 4대 주의의 발상인 것이죠. 외신 기자들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자기가 까칠까칠한 질문을 하는 국내 기자들한테는 뭘 그런 걸 묻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전화 인터뷰하다가 전화도 툭 끊는 그런 사안이 있었죠. 이제 칼럼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지지층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칼럼은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의 날것 그대로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제 당내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 이렇게 진 겁니다. 당대표가 아주 멋진 전통을 세웠네. 재짓고 추살받으면 다 야당 탄압이야 라는 댓글. 지금까지 열심히 응원하던 당원들 배신하고 돈 조금에 양심을 팔고 있으니 민주당 하는 것이 참 XX 팔려 살 수가 있겠나 라는 댓글. 김기현 입에서 저런 쓰레기 말을 들어야 하나. 저런 말에도 반박을 못하는 민주당이네 라는 댓글. 땅을 치고 후회 안들 민주당 이쁘게 봐줄 것 하나도 없네.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아주 성난 댓글. 돈봉투 사건으로 아마 당이 해체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민주당 대의원의 댓글. 이렇게 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로 이 칼럼을 마무리를 합니다. 즉 민주당을 망친 0.59%포인트. 너무나 근소하게 이겼더니 이러이러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